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유튜브에 잇몸 염증 아니면 잇몸 고름에 대한 키워드를 치게 되면 치과 일단 닥터 꼬집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잇몸 염증 고름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복합적인 케이스들이 되게 많고 똑같은 잇몸 여드름이 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신경치료적인 문제 때문에 잇몸 여드름이 난 케이스도 있고 잇몸적으로 치주적으로 안 좋아서 위생관리 측면 때문에 잇몸 여드름이 난 케이스도 있고 충치가 깊어서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치아 크랙이 있어가지고 수직치근 파절이 있어서 잇몸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답한 거예요. 잇몸에 여드름이 생기고 염증이 생겼는데 환자분도 실은 별로 안 아프니까 그냥 집에서 터트리고 그냥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치과에 가도 고름 짜내주거나 아니면 항생제 주고 끝나니까 이제 치과 가봤자 어차피 여드름 짜내고 항생제 주고 마는데 그냥 내가 집에 있는 약 먹고 컨디션 좋아지면 또 있다 없다 하니까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처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방치해서 커져버리면 치료해서 살릴 수 있는 것들도 못 살리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그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내시다가 온 케이스인데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를 과거에 이미 받았는데 잇몸에 고름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잇몸 색깔이 변했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맹점이 통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팠다 안 아팠다 반복을 하고 차라리 잇몸에 고름이 생기기 전에는 뭔가 아픈데 뭔가 고름이 나온다는 건 그 압력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고름이 찔끔찔끔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아프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일반 치과를 가게 되면은 치과 가도 고름 짜내기 항생제 먹으면 괜찮을 거예요 하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냥 끌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재치료 성공률이 낮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름 짜내고 항생제 먹다가 계속 불편해지면 임플란트 하자. 이게 대부분의 치과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방치를 한 거죠. 그래서 염증이 아마 여기에서 시작이 됐을 텐데 여기에 보면 요렇게까지 뼈가 녹은 거예요. 이 반대편은 비슷한 이유로 발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를 뽑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요 반대편에 잇몸 여드름이 생기니까 이것도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쓸 때까지 쓰다가. 그래서 환자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최선인가? 그렇게 따지면은 요 위에 신경치료한 요런 것들도 결국엔 나중에 염증이 생기면 발치로 갈 수밖에 없겠네라는 의문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그때부터 다니던 치과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검색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오셔가지고 보니까 이제 여기가 잇몸이 검죠. 여기에 고름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잇몸 염증, 고름 뭐 다양한 걸로 불리는데 어쨌든 이게 부었다 터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뽑을 수밖에 없냐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쭉하게 녹았으면 J자형으로 뼈가 녹은 거니까 크랙 가능성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신경치료된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재치료를 저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재신경치료를 한 거죠. 이 내부가 아니나 다를까 지저분했어요. 그리고 뿌리 끝에까지 안 찾아졌기 때문에 뿌리 끝에까지 신경관을 모두 찾아주고 그 부분을 깨끗이 해가지고 신경치료를 했죠. 신경치료.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여기 고름 짜낸 적 한 번도 없고요. 항생제 드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내부 청소에 해당하는 재신경 치료를 몇 번 했더니 그렇게 부어서 지긋지긋하게 안 없어졌던 여드름, 고름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거는 본인의 몸이 치유를 하는 거예요. 불과 2-3주 만에. 그러니까 2-3번 신경치료를 했더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건 몸에서 치유를 시키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신경치료를 깔끔하게 완료를 하고 이 부분에 이제 뼈가 생기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뼈 이식 이런 거 안 해요. 잇몸 치유나 뼈를 만드는 건 환자 몸 자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를 조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하는 거는 원인 치료라고요. 원인 치료. 이게 치과 의사가 개입하는 거고 나머지 잇몸을 치유시키고 뼈를 만드는 건 환자분 몸이 스스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뽑을 뻔했던 치아를 이렇게 지르코니아로 마무리 잘 한 거죠. 그랬더니 환자분이 반대편 치아 뽑은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치료 전에 이랬던 게 치료 직후에 이렇고 1년 6개월 뒤 잘 쓰고 계시고 현재까지도 정기 체크업 오고 계신 분이시고 아마 반대편 임플란트는 저희 병원에서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 끝에 뼈 녹은 것도 보면은 다 치유가 됐죠. 22년 5월 달 사진까지 있는데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계신 분이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뼈가 녹았던 게 여기가 뼈가 다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반대편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잘 해서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년 후 오셨죠. 찝찝해서 이 위에도 신경치료를 다시 할래 해가지고 이 부분을 뜯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치료된 거를 보니까 이 여기를 갖다가 다시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고 나면 신경치료, 재신경치료 성공률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거를 환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케이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잇몸에 염증이나 고름이 생긴 경우, 뭐 녹루가 있다, 고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환자분이 통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통증이 그닥 없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없어졌다가 컨디션이 떨어지면 생겼다 말았다를 반복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도 본인의 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당연히 치과를 가겠죠. 예전에 신경치료 받았던 치아에 더군다나. 근데 잇몸에 염증 고름이 생겨가지고 녹루가 생겨가지고 고름이 삐질삐질 나오니까 여기 왜 이러지? 피가 나네?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은 신경치료 돼 있는데 별로 안 아프시니까 항생제가 포함된 세알이 든 약을 갖다가 3일에서 5일 정도를 줄 거예요. 그러면 항생제 먹으면 그게 세균을 죽이는 약이니까 쓱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잇몸에 자국이 없어지니까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이게 몇 달 후에 또 발생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 항생제를 주고 소독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성의가 있는 치과라 그러면은 그 부분에 이제 고름을 갖다가 열심히 짜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항생제를 주는 거죠. 그러면 또 몇 달간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 반복 이게 되다가 보면 몇 년이 지나겠죠. 그러다 보면 염증의 크기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환자분의 통증도 조금 더 증가하고 염증이 커지니까 이제는 발치한 다음에 임플란트 가야 되겠네요.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치과의 루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환자분이 근데 이 루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뭐죠? 이 반대편 하나를 똑같은 이유 때문에 발치를 했어요. 근데 또 반대편에 똑같이 그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했던 데가 고름이 생기니까 똑같은 루틴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이게 진짜 최선이야 라고 깨닫고 검색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희 병원의 유튜브를 다 이제 보게 된 거죠. 잇몸이 고름 있을 때는 근본 원인에 대한 거를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신 거고, 근데 이제 환자분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약간 염증 양상이 J자 모양처럼 크랙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근데 워낙에 과거에 치료돼 있던 게 신경치료 퀄리티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안에가 보나마나 엄청 지저분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이게 의심이 되더라도 일단은 살리는 쪽에 치료를 하면서 제가 현미경으로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정말 치아가 쪼개져 가지고 크랙이 있다 그러면 그때 발치 진단을 결정하시고 임플란트로 가셔도 늦진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재신경치료를 하자고 했어요. 이 반대편은 재신경치료를 했으면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재신경치료를 안 했을까요? 재신경치료가 성공률이 낮다고 하던데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신경치료가 첫 번째 신경치료보다 성공률이 낮은 건 맞아요. 논문에 따르면 성공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정말 원칙적으로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성공률이 괜찮아요. 첫 번째 신경치료 받았던 대로 대충 똑같이 재신경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성공률이 낮죠. 하지만 미세현미경을 두고 놓치지 않는 신경관 모든 공간을 갖다 깨끗이 하고 폐쇄하는 그런 재신경 치료를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잇몸이 치유가 되고 여드름 자국이 없어지고 뼈가 치유가 되고 이런 거는 환자 몸에서 스스로 치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청소를 깨끗이 하는 재신경 치료 요거는 치과 의사가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건 잇몸 치유와 뼈 치유는 환자 몸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항생제 안 줬어요. 고름 짜내는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불과 두세 번 정도 신경치료를 해줬더니 환자 몸에서 스스로 잇몸에 고름이 나오던 걸 싹 치유를 시키고 6개월, 1년 지났더니 환자 몸에서 뼈를 다 채우더라는 거죠. 그게 진짜 오래 치아를 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제 환자분이 과거에 신경치료 했던 부위도 의심쩍어요. 이왕이면은 내 몸에 있는 치료를 제대로 다 하고 싶어 해가지고 다른 부위도 제대로 치료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받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잇몸 염증 고름이 생겼을 때는 이제 제발 좀 이렇게 루틴을 밟는 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루틴대로 가서 결국에는 쓸 때까지 쓰다가 발치 임플란트가 아니고 근본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본인의 치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 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